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룹 총수가 부재 중이었던 상황, 그 그룹의 핵심 기업들이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전격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놓이게 됐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은 시장에 곧바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낙폭을 확대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2.3% 급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4%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그룹주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벌써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인해서 삼성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과연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과거에 그룹 총수가 구속이 되어서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이 그룹의 핵심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대 대기업 총수의 구속 및 석방 현황입니다. 제가 크게 이 9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대기업 그룹의 총수가 뭔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법정에 쓰고 처벌을 받은 케이스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딱 9개 케이스를 제가 꼽아온 배경은 무엇이냐면, 집행유예나 그런 것들을 처벌을 받으면 계속해서 경영 일선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구속이 되어서 교도소에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총수가 부재 중인 상황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그룹의 뭔가 중심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만 제가 이렇게 추려왔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총수 최초로 2번이나 이렇게 구속이 됐었죠. 그래서 2003년도 이때 당시에는 분식회계 혐의, 제가 이때 대학교에서 회계 수업을 들었었는데 수업 사례로 다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횡령 혐의, 자, 이때도 한번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솔그룹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조동만 회장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이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요.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도 역시나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로 2006년도 4월달부터 2006년도 6월달까지 잠깐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화의 김승현 회장도 구속이 되었죠. 배임, 횡령 혐의로 2012년부터 2014년 2월까지 거의 한 2년간 구속이 되었었고요. 최근 이슈죠. 동부의 김중기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전 회장이죠. 불미스러운 일로 2019년 10월에 구속이 되어서 현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태광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시기에 배임 횡령 혐의로 2019년 6월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혐의가 2011년 이때부터 질질 끌어온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에 1월 30일 날 구속이 되어서 잠깐 부재 중에 있다가 3월 24일 날 다시 석방이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이 계속해서 대법원 갔다가 파기환송 왔다가 질질 끌다가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다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J의 이재현 회장, 이분이 가장 오래 구속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조세포탈 횡령 배임 혐의로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때 동안 부재 중이었죠. 그리고 오리온, 담철곤 회장 같은 경우에도 비자금 조성 혐의로 2011년 6월 13일부터 2012년 1월 19일까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1심에서 구속이 됐죠. 그래서 2017년 2월 17일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1년 동안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룹의 총수가 부재 중이었던 상황. 자, 이때 그 그룹의 핵심 기업들이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컨트롤 타워가 부재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부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자는 거죠. 그런데 기준을 좀 세웠어요. 이를테면 현대차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재 중이었던 시기가 단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태광의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에도 2011년 1월 달에 구속이 됐을 때 역시나 2달밖에 부재 중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총수의 부재로 기업 가치가 큰 타격을 입는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 2가지 케이스는 제외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케이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그룹입니다. 2003년도. 자, 이때 분식회계로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구속이 됐죠. 이때 코스피 지수는 16%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같은 기간 SK그룹의 주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10.3%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보다는 못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락하진 않았어요. 참고로 이때 당시에는 SK이노베이션 상장되지 않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SK그룹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SK그룹의 핵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은 SK텔레콤 하나만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때도 총수가 부재 중이었죠. 이 기간에 코스피 지수는 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죠. 이 기간에 워낙 박스권 장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SK그룹의 핵심 기업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양호한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인 어찌 보면은 이 최태원 회장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SK가 무려 200%나 상승을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번엔 한솔그룹입니다. 한솔그룹의 회장이 부재 중이었을 당시 코스피 지수는 22% 상승을 했고요. 같은 기간 그룹의 핵심 기업들 한솔홈덴코, 한솔홀딩스, 한솔테크닉스, 한솔케미칼 자,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홀딩스와 테크닉스는 코스피 지수보다 부진했죠. 그런데 홈데코와 케미칼은 코스피 지수를 2배 이상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에도 그룹주들의 주가가 양호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번엔 한화그룹입니다. 자, 김승현 회장이 구속됐을 당시인데 이때도 역시나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생명,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확실히 주가가 부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직 오른 기업이라고는 한화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확실히 그룹 총수의 부재, 이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부그룹입니다. 동부그룹 전 회장이 2019년 이때 하반기에 이제 구속이 돼서 지금까지 수감 중에 있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44% 상승을 했죠. 최근에 워낙 시장이 좋았다 보니까. 근데 DB금융투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조하죠. 그런데 DB하이텍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이 파운드리 이쪽에서 워낙에 호황을 이루다 보니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와 손해보험의 주가 퍼포먼스, 이 부진한 퍼포먼스를 훨씬 메꾸고도 남는 그런 성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사실 동부그룹도 이 전체적인 기업의 주가 흐름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피 지수 이상의 성과를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엔 CJ그룹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총수가 부진했던 그런 케이스죠. 이 기간에 코스피 지수는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CJ그룹주의 주가를 보면 CJENM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CJ는 무려 72%, 대한통운은 121%, 제일제당은 5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나 총수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잘 나갔다는 거죠. 태광그룹의 사례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41%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태광과 태광산업은 오히려 크게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1심에서 구속이 되었죠. 그래서 약 1년 동안 수감이 됐었는데 이때에도 코스피 지수가 좀 좋았습니다. 29% 상승을 했고 근데 삼성그룹주 핵심 기업들의 주가를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도 역시나 29% 올랐어요. 사실 삼성전자가 29%나 올랐으니까 코스피 지수가 그만큼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SDI도 27%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려 165%나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았었죠. 그리고 삼성물산 역시 41%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 총수가 구속이 되어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관련 핵심 기업들의 주가 현황을 살펴보니까 사실 태광 그리고 한화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웃도는 그런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룹 총수가 없는 게 오히려 그 그룹의 핵심 기업들의 훨씬 더 호재일까요? 자, 그건 아니겠죠. 대신에 이 대기업들은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해도 이런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플랜을 다 세워서 시스템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실적도 잘 내고 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자,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된 것이 바로 대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되어서 당분간 컨트롤 타워가 부재 중인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하면 또 시스템하면 또 삼성이잖아요. 이러한 리스크를 대비해서 충분히 플랜을 세워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 중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사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상속세도 10조 원 이상 물고 그리고 구속까지 당하고, 아무쪼록 그룹 총수의 부재라는 노이즈가 빨리 잠잠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